안녕하십니까. 누수스케치입니다.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요새 드론하고 로봇이 배달을 시작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과연 안전성은 갖춰졌을까 안전할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단거리 배송 수요가 늘자 도심에서는 사람 대신 물건을 배달해주는 편의점 로봇이 등장했고, 낮에만 직원을 두고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형 무인 점포 수도 올해 2630개에서 2년 새 6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드론 배달은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영월군 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경기도 가평군 편의점에서 펜션, 상간지역, 바닷가, 캠핑장 종합 서비스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 물품은 70여 개 물품이고 드론, 로봇 배송은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CU 등등이 하고 있었답니다. CU는 강원도 영월군 주공 편의점에서 3.6km 떨어진 캠핑장에 물품 배송을 하는데 배달 시간은 10분 소요된답니다. 지난 8일부터 드론 소프트웨어 보헤미안 OS에 의해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드론 배송 최대 무게는 5kg이랍니다. 인천국제항공사가 18일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 에어딜리를 이용한 식음료 배달 서비스 15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배달 로봇은 자동차 로봇마다 관리자가 따로 붙여야 하는 아메리카는 6년부터 규정 풀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배달 로봇에 관리자가 한 명씩 따라다녀야 된답니다. 18일부터 한다니까 오늘이 18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15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편은 경기도 가평 소재 세븐일레븐 가평 수명은 2호점인데 편의점 드론 배송 스테이션 오픈이라고 크게 드론 배송 스테이션이라고 크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라면이 날아온다. 라면이 날아서 온다. 편의점 드론 배송 시설 열었다. 뉴스입니다. 신기술을 도입하는 편의점 단거리 배송 수요 늘면서 도심선은 로봇 배송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요 박스처럼 생긴 게 배달 로봇인데 뚜껑을 열고 물건을 넣고 뚜껑을 닫고 이게 로봇이 배송을 시행한답니다. 다만 드론 배송인데 지금 관리자가 로봇 안에 좀 점검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드론으로 배송된 물품을 받아가지고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과연 드론은 안전한가? 드론 배달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메리카에서는 드론 배달하는데 까마귀 달려서 까마귀가 드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공격에 커피 배달 드론이 운영이 일시 중단됐답니다. 지금은 다시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드론 배송에 있어서 문제점인데 드론 배송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드론 배송하다 만일 인명사고 나거나 물적 피해 나면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배달 사고 중 각종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 근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또 비바람 등 날씨 제약 이겨낼 기술이 보완돼야 한답니다. 드론을 배송하지만 좀 바람이 불고 비가 불면은 드론도 하늘을 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고층 빌딩 등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전파에 방해를 받으니까 드론 조종한 사람이 전파를 못 받아서 드론이 엉뚱한 데로 가서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비행제한구역 안전성 문제 이것도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그럼 드론 배달하면 한 3.5km, 4km 이래 되는데
그 안에 뭐 고층빌딩이나 군부대 같은 비행 제한구역이 있다만, 그리고 또 주변에 주택이 있다만 주택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드론이 떨어서 물적과 인명 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드론 배달 안전한가 해서 바람이 세게 불면 비행이 안 된답니다. 대체적으로 2018년도에 드론 추락 분실사고 현황을 보면 조종사 실수가 94%입니다. 429건, 기체 결함 오늘 불면 6%, 25건. 추락 원인별 현황을 보면 추락 원인도 여러가지입니다. 나무가지에 부딪혀서, 거물병, 장애병에 부딪혀서, 전선에 부딪혀서, 그 밖에 등등이 추락 원인도 가지가지로 있습니다. 드론 배달은 안되는가 보면은 2019년 4월달에 독립의 횃불 봉송중, 요건 뭐 드론 배달하다 된 건 아니고 독립의 횃불 봉송중 날린 드론이 추락해가지고 3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2009년 5월날 어린이날 행사 드론이 추락해서 30대 여성이 코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드론 배달에 사용되는 대형 드론이 추락 시 인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성 문제가 확보되어야만 마음대로 드론 배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드론 배달에 사용되는 드론은 농업용 드론 같은 덩치가 큽니다. 대형 기종으로 프로펠러는 칼날 같아서 큰 부상을 입힙니다. 여기 보면 쇠는 아니지만 아주 튼튼하게 철판처럼 아주 튼튼합니다. 이게 이 프로펠러 양쪽에 돌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살이 닿으면 살이 잘리든지 뭐 패이든지 큰 사고가 납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무게가 드론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사람이 지난데 머리 위로 떨어진다면 큰 사고가 납니다. 이게 피서지 안전 드론인데 피서지의 이 큰 드론이 이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해적정에 수잘로다가 갑자기 전파 방해를 받아가지고 바다로 추락했는데 마침 그 바다에 사람이 없어서 사고는 없었지만 사람이 많이 떨어졌으면 큰 인명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 이 프로펠러 완전히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그래서 드론 사고 시 요새는 개발된 게 드론이 추락하다 그러면 재빨리 낙하산을 펴가지고 하늘에도 천천히 떨어져가지고 밑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인명피해를 감소를 위한 그런 아이디어 제품이 나왔습니다. 드론에 낙하산을 만들고 드론이 중심을 잃고 떨어지거든 자동으로 낙하산이 펼치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드론의 안정성 인증 제도가 있는데 드론의 상용화의 구제에 하나의 규제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인증 제도가 해당되는 게 농업용 드론, 배달용 드론이 해당됩니다. 근거법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조 및 305조입니다. 안전성 인증검사란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길성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정비 관련 기록과 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 성능을 확인, 인증하는 제도이랍니다. 인증 대상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드론으로서 사업용과 비사업용 모두 해당됩니다. 인증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합니다. 카이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전부 농업용 드론, 배달용 드론이 다 해당됩니다. 근데 안정성 인증기관은 참 좋은 뜻입니다. 이거 안전한 드론을 날려서 사고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인증을 받아라 이건데, 근데 이게 참으로 하나의 규제를 작용하는데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농업용 드론이 대부분 예상하는데 배달용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드론을 운행하다 적발하면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답니다. 농업용 드론뿐만 아니고 배달용 드론도 대형이기 때문에 여기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드론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농민들이 겪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선 검사 기관이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답니다. 드론 안전성 인증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은 인천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유일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이것을 직접 찾거나 드론을 차량에 실어 보내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검사 기간에 맡겨도 약 2개월이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드론 정기검사는 검사 후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 농가들이 안전성 인증을 받기까지는 약 7주에서 8주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출장 검사의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7주, 8주는 2개월,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려고 맡겨놓으면 2달을 기다려야 돼. 2달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 이 드론으로 밭에 농약 주고 드론으로 드론 배송하려면 드론 한 번 받고 2달 동안 올 때가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드론 배달하는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문제점 발생 시 해결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민간인 강공사 업체와 합심하여 안전대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을 두고 사업 시행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드론 배달 관련 사업과 안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